안녕하세요, 사유킬리입니다. 저번 시간엔 선 연습을 해봤습니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 연습은 기초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요. 다만 단순한 선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깨끗한 선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자음 모음을 공부할 건데요. 제가 출강할 때 쓰는 교재를 기본으로 강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도 처음에 켈리를 만났을 때에는 센터 있잖아요. 지역센터 문화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랄까 좀 성실하게 출석을 하는데도 잘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학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배우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떤 게 더 뭐 괜찮다라는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아주 간단한 팁이었던 것 같아요. 붓을 쓸 때라든지 글씨의 뭐 어떤 모양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팁들인데 그런 걸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켈리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또각체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긋기를 연습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선긋기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음 모음 해볼게요. 선 그을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붓에 옆면을 두고 같은 힘을 주고 쓴다는 거, 같은 힘을 주고 떼고 같은 힘을 주고 떼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붓을 들면 좀 더 얇은 선을 쓸 수 있겠죠? 팔 전체도 써보시고 더 얇게도 써보시고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되셨다 그러면 이제 또각체의 기본인 자음 모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냥 꾹꾹 아이가 눌러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순수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이었고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쭉 와 있는데 다양한 모양을 쓴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글은 직선하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선과 곡선을 어느 정도의 두께로, 어떤 길이로, 어떤 넓이로 이렇게 다른 형태에 따라서 그 글씨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같은 기역을 쓴다고 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써보자 라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써보자라는 것보다도 그려본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굵게 하나 그렸으면 하나는 얇게 써보고 하나는 짧게 썼으면 하나는 또 길게도 써보고 위에가 얇았다면 밑에는 또 두껍게도 써보고 그죠? 옆이 얇았다가 밑이 두꺼웠다가 또 이렇게도 써봤다가 다양한 모양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기역이라는 이 형태,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라는 이 형태를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대로 써보시는 거예요. 니은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나는 얇게 또 하나는 두껍게 혹은 여기가 두꺼웠으면 여기는 얇게 여기가 굵었으면 여기는 좀 길게 그죠? 그리고 여기를 얇게 썼으면 하나는 또 여기가 길게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만나서 니은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선을 다르게 생각하셔서 조합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합은 어떤 길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리해서 해보면 되겠죠. 디귿의 형태도 하나가 굵었으면 하나는 얇게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다 두꺼워도 되겠죠. 혹은 좀 더 긴 디귿도 있을 수 있고 얇게 옆으로 긴 디귿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하죠. 그
그 모양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직선들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남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만나보자 라는 취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에서 멋을 부릴 때 많이 사용하는 자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리을은 또 획이 많죠.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길 수도 있고, 또 옆으로 길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생긴 리을도 있을 수 있죠. 아무렇게나요. 상관없어요. 조금씩 다르게 써본다는 생각이죠. 미음도 역시 4개의 선이 만나니까 어떤 건 두껍게, 어떤 건 옆으로 미음, 하나는 또 세로로 미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한글 미음을 쓰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무슨 변형된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사다리꼴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미음 써보시고, 비읍도 역시 획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또 이렇게 여기가 얇아질 수도 있겠죠. 또 넓은 비읍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세모난 미음도 있을 수 있어요. 비읍도 있을 수 있어요. 시옷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말 중에 시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다양한 형태로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의 시옷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는 시옷도 있을 수 있겠고, 시옷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응이에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이 붓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붓을 내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에 쓰기가 사실 초보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손목을 한번 쑥 돌려주는 거거든요. 쑥 돌려준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런 형태의 이응도 쓸 수 있고, 아주 동그라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이응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난 이거 동그라미가 한 번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 이응도 크기와 그리고 모양과 두께를 좀 생각하셔서, 이 3가지를 생각하셔서 달리 한번 다양한 형태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읒도 참 멋부리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쓰고, 직선 위주로 써도 되고, 그죠? 또 이런, 여기가 짧고 요번엔 여기가 길고, 혹은 기역에 점을 주고 옆으로도 가고, 얇게 두껍게 갈 수도 있고요. 두껍게 얇게 두껍게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지읒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치읓은 지읒의 위에 획 하나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지읒에 획 하나를 더 추가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획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혹은 이쪽 점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옆으로도 길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키읔은 기역에 한 획만 더 있는 거죠. 기역을 먼저 한번 써보고 적당한 위치에 안에 넣어보는 거죠. 여기가 얇아졌으니까 안에 한번 두껍게 가볼까요? 혹은 긴 키읔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가 길고 여긴 짧을 수도 있겠죠. 피읍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하나는 두껍게, 안에는 좀 얇게, 또 삐뚤삐뚤하게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죠. 다양하게 써보시는 거예요. 히읗입니다. 마지막 히읗은 두 개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죠? 위에는 시읒하고 비슷하게 썼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혹은 육자를 써도 됩니다. 이거가 잘 안 돼서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었어요. 근데 간단한 문제예요. 이렇게 쓰고 안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세워서 육자를 쓰세요. 쓰고 세워서 육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아예 붙여서 전구의 모양처럼 아예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히읗들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어떤 직선과 곡선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 즉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린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시고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 모음입니다. 모음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직선들의 향연이에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두껍게 혹은 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가 짧고 여기는 두껍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두껍게 얇게 혹은 얇게 두껍게 오 요 자유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 이쪽 방향도 쓸 수 있죠. 길게 가고 짧게 갈 수도 있겠어요. 이도 다양한 굵기와 길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중 모음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특히 나는 잘 못 쓰겠는데요 하면 제가 이 시연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시면서 아 저렇게 다양하게 좀 써보자 라는 생각 가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음도 써봤습니다. 되게 금방 모음 다 썼죠. 한글은 생각보다 그렇게 철자가 많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조합의 미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썼던 이 자음들과 모음들을 합쳐서 써볼 거예요. 그렇다 보면 참 좀 수만 가지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 한 글자 쓰기를 할 거지만 오늘은 자음과 모음을 하면서 그저 아무 말이나 한번 써보자. 그냥 아무 말이나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썼던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썼던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 일단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두시고 이 중에서 잘 못하겠어요 하면 찾아서 써보시는 연습은 어떠세요? 그래서 나는 이거 기역 이런 기역과 이런 알을 합쳐서 가를 만들 거야. 나는
요런 나는 어떨까? 다는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요?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건 아까 쓰셨던 자음과 모음을 쭉 펼쳐 놓으시고 그 중에서 이것과 저것을 골라서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나는 뜻이 있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러면 여는 요거 쓰고, 그죠? 리을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한 글자 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 두셔야 될 것은 다양한 획들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본다. 쓰지 않고 그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연습하셨던 대로 직선의 두께, 이렇게 두께만 달라져도 다른 글자처럼 보이거든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글씨를 쓴다는 거 아주 의식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평소에 내가 쓰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제 이름을 뭐 써야 된다. 그러면 뭐 막 이렇게 씁니다. 의식하지 않고요. 이게 제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의식해서 내가 지읒은 이렇게 써보고 그려보고 여기 있다 한번 써보고 동그라미 예쁘게 그리고 히읗 그려서 와를 붙여야 되겠다. 또 달라졌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썼던 자음과 모음을 충분히 돌려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쓰셔도 되고 혹은 뭐 더 좋은 건 자유스럽게 써보는 게 더 좋고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을 때 1강에서 말씀드렸던 필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껍고 얇고 더 얇고 더 가늘고 이런 필압이 좀 돼야 돼요. 이 필압이 먼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다양성입니다. 무엇에 대한 다양성이냐면 우리가 자음, 모음은 어떤 선과 선들의 연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선을 연결할 때 나는 의식적으로 조금 다르게 평소에 쓰지 않던 네모들 이렇게 필압을 이용하셔서 좀 다르게 보이게끔 하는 것. 세 번째는 구성이에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즉 하나는 이런 식의 굵기였다면 하나는 이런 식의 굵기로 이런 비읍도 있고 얇고 두꺼움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가 얇았으면 다음에 오는 건 좀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성을 달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과 이 획들이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글씨가 되는 것이고 그 글씨가 봤을 때 어떤 멋이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연습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굉장히 단순한 선들인데 그 단순한 선들의 조합이 이렇게 다양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캘리그라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연습을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 하에 저는 다음 시간에 한 글자 쓰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